네, 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힘차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종효 이사는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죠.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론, 역시나 실적 키워드로 보시는 건가요? 네,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오늘 장 출발이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다음에 호가 자체도 장 출발하기 한 2, 3분 전까지만 해도 좀 시퍼런 그런 모습이어서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어제 이제 하락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 새벽에 나올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버티는 그런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내일 마이크론 실적까지는 보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지켜주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보다는 마이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는 양상.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미 하락한 엔비디아보단 마이크론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여기서 수혜받을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주셨지만 둘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의 손을 드는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예전부터 계속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레거시에서는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으니까 뭐 더 말씀드리는 건 뭐 반복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레거시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뭐 HBM 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레거시가 좋아진다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종목군들이 부진한 양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마이크론도 괜찮을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갈 거라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만 오르고 네. 다른 종목군들의 탄력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꽤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니까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겠죠. 어제도 수급 보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매수해서 이 쏠림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의 소외감을 약간 우려하셨었어요. 같은 개념에서 자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의 상승 하지만 너무 많이 쏠려서 다른 종목에 대한 소외감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다음 주까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실적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눈에 들어왔던 섹터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전장에 강했던 섹터 조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상승이 두텁다라고 주셨는데 뭐 AI 반도체 오를 때도 조선주가 야금야금 갈 길을 잘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AI 반도체가 탄력적으로 오를 때 조선주는 그렇게 좋다 얘기했지만 주가가 잘 오르진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들 종목이 탄력이 약해지면서 조선주가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3일째 조선업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저는 뭐 조선주는 강세를 보일 수 있어도 조선 기자재 쪽은 뭐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일까라는 주의였는데 지금은 조선 기자재까지도 굉장히 두텁게 가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조선주 좋으니까 사세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이 AI나 반도체가 약해지면 전체적으로 뭔가 힘을 잃고 탄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자꾸 찾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두 가지 특징주가 더 있죠. 여기에 뭐 넣긴 좀 애매해서 넣진 않았지만 KCC하고 고려아연 네. 두 종목이 오늘 강세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시장은 계속 뭔가 살 종목을 찾고 있다라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뭐 이미 어떤 종목이 좋은지 말씀을 드렸고 뭐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뭐 시각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IT가 안 가면 다른 쪽에서 뭔가 계속 종목을 고르고 있고 그 포인트는 실적 대비 안 갔거나 실적이 2분기 생각보다 개선된다고 생각되는 종목 쪽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뭐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오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노려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의 상승, 그 밖에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의 상승, 이걸 토대로 저희가 미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섹터와 또 어떤 시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김종효의 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전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이제 세워서 하반기를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이 주도주의 흔들림으로 우려감이 있는 3거래일인데요. 추세보다는 균형이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일단 엔비디아의 조정으로 한간에는 이게 찐 조정입니까? 아니면 해프닝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힌트 주시죠. 네, 근데 뭐 조정으로 우리가 보려면 최소한 뭐 한 20% 정도는 뭐 가파르게 빠져서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야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도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AI 시장이 뭔가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제약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시장 전체를 변동시킬 요인은 아니라서 뭐 아까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뭐 조정이라고 보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조정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다라는 힌트를 일단 얻었는데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 심리를 잘 잡고 가야 되는지 포인트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쏠림이 너무 심했다라는 건데요. 역시 미국장 안에서 엔비디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 시장도 그렇죠. 우리 시장도 잘 오른 종목, 뭐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전력기기 이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뭐 미국 증시 전혀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히려 미국 증시가 우스웠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내에서도 본다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슬슬 흘러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젠슨왕의 뭐 비중 조절 뭐 이런 것들과 겹쳐지고 있는 양상인데, 자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지금 밑에 있는 미국의 대형주와 미국의 중소형주,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전반적인 움직임, 뭐 이런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스닥이 안 오른 게 아니고 연초 대비해서 17%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러셀 2000은 마이너스고요. 다우지수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상승률이 나스닥이 작진 않은데 엔비디아는 160%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간극이 너무 크니까 엔비디아를 쫓아간 종목 중에 더 오른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선택한 것은 엔비디아의 속도 조절과 더불어서 다른 쪽에서 뭔가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뭐 우리가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뭐 배당주, 그다음에 뭐 가치주 이런 쪽에 좀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아니냐.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 당연한 거였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 다우 지수의 상승과 비교해 본다면 엔비디아의 160% 올해만 이 가파른 상승은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균형을 맞추는 중이다라고 주셨어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근데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쭉 빠지고 나머지 종목이 올라와서 균형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속도를 너무 벌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성장을 반영하면서 속도를 벌린 거기 때문에 이 성장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상승이 잘못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뭐 두 가지 정도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주간 단위로 지금 미국 대형주들의 수익률을 도식화한 건데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쪽에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뭐 제약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자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다른 종목이 더 빠지면서 뭔가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땐 자꾸 다른 쪽에서 해답을 찾고 있고 다른 쪽의 종목군들이 그 부족한 수익률을 메꿔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안 가고 나스닥만 갈 때 다우지수 가만히 있다가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다우지수가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 구조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동안 굉장히 조용했던 금융주와 그다음에 실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섹터별 흐름인데요. 자, 가치주 쪽이 어떻게 보면 ETF에서 가장 자금 여력이 큰 그런 쪽인데 이쪽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완만한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 쪽이 특히 2023년 여름 이후로는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자산 배분을 너무 이제 성장주, 경기 민감주, 테크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만 했다면 여기에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뭔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않은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배분되었던 것들이 약간은 균형 조절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조정을 시장 전체 조정으로 볼 건 아니고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그동안 좀 소외됐던 혹은 뭐 금융이라던가 에너지 쪽 모멘텀이 또 나오는 쪽으로의 쏠림이 있기 때문에 쏠림은 아니고 좀 순환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순환매 균형을.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네. 다만 이게 뭐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순환이기 네. 때문에 뭐 단순한 순환매라고 얘기하기엔 미국 시장은 좀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지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확대 해석이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통해서 결론을 좀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만약에 찐 조정이 아니라면 저희 좀 비중을 늘려야 될 계기 삼아도 될지 궁금한데 답변 주시죠. 네, 여기서의 균형은 미국 증시의 균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만 봤을 때 선진국의 비중을 최근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절대적으로 올렸고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 쪽으로만 절대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최근에 엔비디아를 더 공격적으로 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선진국이 좋았던 것은 맞고 일본, 유럽, 미국이 다 신고가를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볼륨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의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금액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보시면 유럽도 조금 정체,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는 좀 더 흘러 들어가는 모습. 근데 신흥국 쪽에서 아시아,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시아 쪽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신흥국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거 인도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신흥국은 인도 쏠림,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미국 쏠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쏠림이 다른 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하반기에는 균형 있게 가거나 뭐 밸런스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별로는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 좋지만 인도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으로 인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머징 쪽도 인도 쪽으로만 가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비중도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유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반기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 키포인트는 밸런스다. 그래서 IT 쪽으로 집중된 밸런스도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로만 집중됐던 밸런스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하반기의 핵심 포인트니까 다만 국내 종목을 선택할 때는 내수주로의 이동은 조금 섣불러 보입니다. 내수가 여전히 좋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수출주 내에서 종목을 고르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출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못 올랐거나 모멘텀이 덜 반영된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의 전략은 저는 한쪽으로 쏠려가는 전략보다는 밸런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상반기에는 IT의 쏠림이 심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행이 정말 많았잖아요. 미국 증시 쏠림도 강했는데 이걸 좀 분산시켜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하반기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장 안에서는 여전히 내수보다는 수출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전략을 하반기에 가져가 보자.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투자 전략을 통해서 이 중심을 잘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김종일 의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